대입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할당연산자라고도 불리며 우리 앞에서 변수 부분 다룰 때 한번 살펴봤던 연산자이기도 하죠. 등호기호를 이용을 하고 두 개의 피연산자 항을 필요로 하는 전형적인 이항연산자입니다. 다만 우리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 대입연산자는 등호기호를 기준으로 오른쪽 항의 표현식의 결과값을 왼쪽 항에 대입해주는 동작을 수행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등호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임의의 어떠한 표현도 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변수와 같이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성질의 표현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등호기호를 기준으로 한 오른쪽 항은 어떤 결과값을 갖는 표현식이라면 어떠한 형태도 단순 상수나 변수 혹은 심지어 함수 추문이나 혹은 또 다른 표현식 같은 경우들도 모두 다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특히 다른 연산자들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서 등호기호 오른쪽 표현식에는 굳이 우리가 괄호로 감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른쪽 표현식이 먼저 처리가 되어지고 그 최종 결과값이 왼쪽 항에 대입되어지는 순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연산자의 순서를 바꿀 수 없는, 즉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num1은 num2라고 쓴 표현과 혹은 num2는 num1이라고 쓴 표현은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점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른쪽 표현의 결과값이 왼쪽으로 대입되어지는 그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값을 할당하는 데에도 이퀄 사인을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엄밀히 따져서 변수 선언문에 나오는 이퀄 사인은 대입 연산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초기화해라 라는 하나의 표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정확한 의미로 대입 연산은 변수 선언이 아닌 이런 독립적인 문장에서 하나의 변수나 상수값 혹은 표현식의 값을 대입해주는 이런 표현들이 일반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모든 연산자는 연산의 행위와 더불어서 연산의 결과값을 갖는다라고 했었죠. 자, 대입연산자의 연산의 행위는 이퀄 기호를 기반으로 오른쪽 표현식의 결과값을 왼쪽에 대입하는 행위를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 대입 연산의 결과값은 오른쪽 표현식의 결과값을 왼쪽 항이 대입받아서 그 왼쪽 항이 유지하고 있는 값이 바로 연산의 최종 결과값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하여튼 이런 표현은 가능해요. 자, y는 10 더하기 x는 2 더하기 7이라고 하면 항상 모든 표현식에서 가장 먼저 처리되어질 연산의 우선순위를 가장 높이고자 하는 부분은 괄호로 감싼 부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본 것처럼 2 더하기 7의 값이 임시 변수에 저장되고 그것이 x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지면서 이 연산의 최종 결과값은 x라는 변수의 값, 즉 9라는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후에 10 더하기 9의 연산을 수행을 하고 역시 그 내용이 임시 변수에 저장이 되고 그 19라는 값이 y에 대입되어지면서 x는 9, y는 19라는 값을 최종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대입연산의 결과값은 대입되어지는 값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주의를 해줘야 돼요. 자,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x는 y는 3.14라고 했을 때 현재 y라는 변수는 정수형 변수이고 x라는 변수는 더블형 변수라고 가정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14라는 실수값이 더블형 변수 x에는 그대로 저장이 되고 정수형 변수 y에는 3이라는 값만 저장되겠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잘못 생각한 것이냐면 보면 현재 이렇게 x는 y는 3.14라는 대입연산자가 여러 개 연거퍼서 사용되어지면 얘는 항상 오른쪽 표현식의 결과값을 왼쪽에 대입하는 형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오른쪽 구문부터 처리가 되어져요. 즉 y는 3.14라는 것이 가장 먼저 처리가 되어져서 y라는 변수에 3.14가 대입되어져야 하는데 현재 가정하기를 y라는 변수는 정수형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y라는 변수가 실제 유지할 수 있는 값은
3이라는 정수값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int라는 정수가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와 더블형 수를 가지고서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정수값을 정확하게 할당받는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정수 부분이 y라는 변수에 대입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 연산의 결과로서 3.14라는 대입되어지는 값이 아니라 y라는 변수가 유지하고 있는 값 3이라는 값이 이 연산의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연산의 결과 3은 다시 x라는 변수에 대입이 되어지잖아요. 여기서 x라는 변수는 더블형 변수다라고 한다면 이제 3이라는 값을 더블형 변수처럼 취급을 해서 3.0이라는 값이 x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x라는 변수에 3.14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좀 주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소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나 저런 표현들을 프로그램에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좀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입 연산자는 어떤 연산의 결과나 함수출의 결과 같은 경우들을 특정 변수에 할당받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그런 연산자가 될 것이에요.